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휴일 잘 쉬고 계신가요? 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어떤 질문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아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또 공부를 하고 또 아니면 뭐 약간 찾아보고 약간 이런 식인데 어, 그 로봇 로봇에 대해서 이제 이래 질문하시는데 우리나라 같이 그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이런 나라에서 어떤 로봇의 어떤 개발 이런 거는 뭐 필수죠, 필수. 그러다 보면 로봇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그죠 공장에서 보면 그 팔만 하나에 이래 달리 가지고 팔이 빽빽빽 하고 막 자동차 라인 같은 거 타고 가면 거기서 막 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리베치고 용접하고 막 이런 팔만 있는 이런 거 이걸 뭐 매니플레이트라 그러는데 이런 어떤 로봇 이런 것을 협동 로봇이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인간을 닮은 휴먼 로봇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뭐 로봇은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로봇이란 분야도 이래 따지고 보면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내부 부품,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안에 들어가는 뭐 감속기 같은 핵심적인 부품,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죠. 대부분 보면 그 일본이 앞서요.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는 협동 로봇을 만들어도 실제는 핵심 부품은 다 수입을 해와서 써놓고 그 나머지 부분만 어떤 우리가 국산화하는 그래서 약간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좀 뒤지는 분야다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휴먼 로봇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뭐 굳이 뭐 테슬라 아니라도요 중국이 월등히 앞서는 것 같아요. 그냥 냉정히 보면 우리나라 로봇 수준보다는 중국이 월등하게 앞서 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뭐라 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처져 있고 그런데 로봇은 무조건 미래다 가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약간 좀 거품이 피가 많이 붙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가 뭐 삼성에서 인수를 하면서 삼성에서 지분을 한 41% 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삼성 어떤 그런 프리미엄 어떤 피해를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한 5천억이 넘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도 매출액 해봐야 200억도 안 돼요. 영업이익은 적자고 200도 안 되는 그 정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삼성이라는 이 후광 때문에 이만큼 비싼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별로 안 사고 싶어요. 지금 시총이 5천억인데 매출액이 200억도 안 되는데 삼성 삼성 뭐 삼성이 뭐 삼성이 인수했다 무조건 잘 돼? 저는 그런 관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 좀뭐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또 비싸요. 뭐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보면 뭐 대표적으로 어떤 협동 로봇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보면 시총이 그죠 한 3조가 넘죠. 근데 매출액 해봐야 500억도 안 돼요. 매출액 500억도 안 되고 한 순이익 영업이익 뭐 300억 400억씩 적자 내는 회사. 협동 로봇이 주력이지만 그 적자 내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이 협동 로봇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핵심 부품은 또 사와서 조립하는 수준. 그래서 뭐 이런 협동 로봇 뭐 이런 게 우리 국내에서는 막 이런 뭔가를 하지만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로봇 관련된 회사를 뭐 굳이 막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이 로봇, 협동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로봇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죠? 전자,
전자기기의 덩어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뭔가 보호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죠. 뭐 그냥 만화 영화 같은 거 생각하면 그 로봇에 사람 피부, 얼굴 이런 거를 막 씌운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일반 로봇도 그 안에 내부 전자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그죠? 뭐 습기나 아니면 먼지 이런 게 침투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뭔가를 덮어둬야 돼요. 그래 되면 그런 거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이 실리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로봇은 로봇 만드는 회사보다 그 로봇을 보호하는 그 실리콘 만드는 회사 그런 부분이 오히려 수혜주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전에도 우리 그죠 그런 거 있었죠. 그 HRS 그 영문으로 HRS 생각나죠? 그 실리콘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어떤 로봇 본격화되면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수혜주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로봇의 경쟁력이 있는 업종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동의 어떤 경운기, 로봇 경운기, 농사 짓는 로봇 이쪽은 약간 그 어떤 틈새 시장을 대동이 잘 공략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가고 그리고 그 고용도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약간 거품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용에서 개발한 그 뇌 수술 로봇 이 부분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도 안 하니까 또 사람의 뇌를 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분쟁, 그죠? 사각지대죠. 위험하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런 부분을 손을 못 대요. 근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고영이 뇌수술 로봇을 만들었고 그를 지금 하고 있어요. 현업에서. 근데 하면 할수록 뭐죠?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인공지능 학습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작이 힘들지. 어떤 이유에서든 시작을 했어요. 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등과의 격차는 끝없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독식,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 게 성자 독식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영이 적어도 뇌수술 로봇에 대해서는 전 세계 독점 구조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뭐 로봇을 굳이 하자 하면 뭐 휴머노이드 아니면 뭐 협동 로봇 이쪽은 경쟁력이 없고 오히려 고영 이런 회사가 훨씬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고용도 지금은 좀 비싸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뇌수술 로봇의 가치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죠. 그렇지만 그래 보면 뭐 매출에 뭐 500억도 안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3조 이상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 생각을 하면 고용은 지금 싼 것이고 그죠? 어떻게 보느냐의 어떤 관점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로봇 회사 하면 저는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레인보우 이런 것보다는 고용이 뭐 압도적인 뭐 원톱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죠. 정답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공장에서는 협동 로봇의 어떤 경쟁력은 많이 떨어진다. 이게 현실이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